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폭락은 로빈후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 다우 2% 반등, 3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 5.6%. 뉴욕 증시가 전날 5%에서 7% 폭락장에 대한 반발성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3개월 만에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제 1.9%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는 이제 1.31%, 그럼 1.01%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간 이후 이제 1.01%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원래 이제 제 카페에 보면 그 JD 부자연구소 카페 보시면 그 마이너스 3% 뜨고 이제 다음 날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떨어질 확률이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올라갈 확률도 이제 50이고 떨어질 확률도 이제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3% 뜨면 왜 이제 종가를 팔아야 되냐? 그 다음 날 팔면 안 되냐? 그 다음 날 이제 오를 확률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이제 50%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떨어지거나 이제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한 24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3월과 같은 이제 폭락장에서 이왕이면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종가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이제 확실하다. 지난번에 이제 5%가 떴으니까 확실하다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이제 던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1%대 이하의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 떴을 때 폭락했던 이제 보잉이나 뭐 항공주 뭐 이런 컨택트 주식들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요 며칠간 계속 이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또 이제 한 7% 하락 같은 거 한번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가의 바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저가에 이제 줍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 운동처럼 그 개인들이 이제 뭐 로빈 후드라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앱을 깔고 이제 많이 들어왔다 해서 로빈 후드의 뭐 동학개미 운동처럼 뭐 로빈 후드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이제 V자 반등을 일으켰는데 이 V자 반등을 일으킨 게 우리나라 동학개미 운동처럼 로빈 후드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이 뭐 이 낙폭이 큰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뭐 저가에 들어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카니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항공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허치라든가 뭐 이런 데도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한 5배씩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보면 그 미국의 동학개미 운동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이제 동학개미 운동 그렇게 일어난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유들은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을 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에 따른 이제 공장의 이동이다. 여기서 이제 취업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청년층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광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에 이제 뭐 한 20만 계좌 이상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주식에 뛰어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동학개미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실패한 호모 스펙타쿠스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취준생. 그래서 이제 취업에 성공하려면 취업 8종 세트는 기본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점, 토익 점수, 어학 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수상 경력 뭐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IT 관련 자격증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취업 포털은 취업에 필요한 IT 자격증 따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뭐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딴다고 이제 취업이 되느냐? 뭐 저는 이제 근본적인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문과가 좀 취직이 안 되죠. 문과가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원래 문과가 하는 일들이 그 인사나 아니면 뭐 재무 그리고 뭐 이런 그 사람들 관리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 때 그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뭐 생산 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필요한 그 사람들이 그런 인문계라는 거죠.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이 해외로 다 나갔기 때문에 뭐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R&D 센터도 그 공장 근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은 이제 거의 지방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남동 임해공업 지역 이쪽에 주로 공장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서해 쪽은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없는 굉장히 이제 바다가 깊은 이제 울산서부터 시작해서 포항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목포까지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북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뭐 자동차 뭐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잘 돼 있었죠. 그래서 그 R&D 센터들이 뭐 그런 그 남동 임해공업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공장이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R&D 센터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R&D 센터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뭐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R&D 센터는 주로 이제 이과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과가 많이 이제 뽑게 되는 거고, 주로 문과는 공장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식의 일이 좀 필요하냐면 해외에 그러니까 그 영업을 뛸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공장 관리 같은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가가지고 그 좀 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문계 출신이면서 이제 스카이 정도 나오는 특히나 좀 여자를 좀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2010년서부터는 뭐 대기업에서 또 문과를 안 뽑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 나와도 이렇게 힘든 게 이런 스펙 쌓기를 다 하는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것 뿐이지 실제로는 좀 그렇게 취직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LG나 현대차 이런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채를 뽑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한 네 군데 정도만 공채를 하고 10대 기업 중에서 한 6군데 정도는 지금 수시로 다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채를 뽑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수시 채용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수시 채용을 늘린다는 얘기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남은 누구예요? 정치권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게 사람을 뽑겠다. 왜냐하면 공채를 뽑으면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람을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하면 주로 이제 경력직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쌓아야지 이제 취직이 가능한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일단 취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경력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냐? 공무원 시험하고 이런 뭐 학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몰리고 있는 거고, 공사 뭐 이런데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인 직업 찾아서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왜 이렇게 취업하는 게 힘드냐? 제가 보기엔 뭐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주 디플레이션의 이제 전형적인 나라인데,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부동산하고 주식의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거죠. 생산성이 뭐냐? 생산성이 뭐냐면 그 인건비에서 나옵니다. 그 원래 이제 그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토지, 노동, 자본, 기술인데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생산의 4요소 그러는데, 그 뭐 한국같이 지금 한 3만 불 가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가격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자본하고 기술이 남는데, 그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뭐 그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도 잘하고 뭐 선박도 잘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라 하면 거의 이제 미국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팡이라는 기업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자본이다 보니까 뭐 자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 자본을 이제
자본 그러니까 그 GDP를 올리려면 토지 가격 비싸고 노동 가격 비싸고 기술은 없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자본만 남으니까 제로금리 간 거예요. 예, 제로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 5% 정도의 그 금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제로금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제 그 저리로 돈을 빌려 가지고 금리 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미국에다가 이제 쏟아내듯이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식이 되면서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반덤핑 관세도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본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취업이 힘든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청년들이죠. 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인건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취업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경력직도, 그리고 이제 그 문과 같은 경우도 지금 뽑질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나이가 들어도 이제 문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쌓이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안 뽑고, 뭐 막내가 뭐 40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뭐 이런 초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그래서 일본 다음이 어디입니까? 예, 일본 다음이 유럽이죠. 예, 유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를 이제 해외로 옮기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거의 그 조달 금리 자체를 제로로 만든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부동산 비용도 이제 감당이 힘드니까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편이 낫다라고 해서 해외로 옮기는 게 이제 기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은 이때 당시 이제 잃어버린 20년 당시에 일본이 이제 남아있던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이제 프리터족 거쳐가지고 이제 사토리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터족은 뭐냐, 알바 뛰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바 뛰고 그다음에 그 돈 갖고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걸 거치고 이제 사토리 세대 같은 경우는 달관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뭐 한국의 청년들처럼 그 N4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4 세대는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뭐 취직, 연애 이런 게 이제 3포였는데 그거 외에도 뭐 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예,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다 포기하고 그냥 알바만 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관하는 게 뭐냐? 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취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청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초입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나빠진다는 뭐 것이죠. 예. 그래서 높아진 인건비로 이제 더 이상 발전한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GDP가 떨어지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2000년대 일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는 EU가 그랬고,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한국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플레이션 시대 시작인가? 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제 카페 칼럼에 이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2007년도로 이제 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그러니까 호황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회복을 못하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어디였냐? 대표적인 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그 코로나 이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겨우 5% 상승, 뭐 한마디로 이제 똔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는 이제 19.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7% 하락했죠.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거의 뭐 마이너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에 돈 묻어놓고 그냥 한참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19년 현재죠. 예. 오르내림이 없는 0입니다. 예. 2016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좀 팔리면서 26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도로 2000선이죠.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뭐 그것도 20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피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스피도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성이 좀 나올 때는 박스피인데요. 예, 박스피가 생산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유럽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50%까지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주가하고 수출하고는 이제 동조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출할 품목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이제 반대되는 주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2007년도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2019년 현재 얼마 올랐습니까? 거의 200% 가까이 오른 게 나스닥이죠. 그리고 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이 24.7%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가 좋다. 그래서 대졸자 모셔가는 뭐 1기업, 그다음에 올 취업률 98% 사상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본 올해 졸업을 마친 일본 대학생 취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일 기준으로 98%를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7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97년도가 언제요? 예, 잃어버린 20년에 아주 중간, 예, 아주 그냥 헤매고 있을 때, 예, 그때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한 2004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시면 2004년 정도가 이렇게 바닥이죠. 예,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정도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바닥 한번 2007년도에 찍고 쫙 올라갔죠. 예. 뭐 여러 가지 얘네들이 이렇게 잘 나가냐 분석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구군이 이제 새로 올라오는 구군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구군이 떨어지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구군이 약간 쇠퇴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중국은 앞으로 이제 그 구군이 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구군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단가이 세대라고 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대거 취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하고 잘 붙어가지고 양적완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살리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일본이 많이 뭐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게도 있고, 일본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 이제 둘 다 커넥션을 되면서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은 현재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예, 취업 상황이. 그래서 일본의 대졸 취업률 보면 91%이 정도 되고, 그리고 문과 학생 취업률이 0.4포인트 증가를 해서 97.8%다 이렇게 뭐 거의 뭐 환상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가 좋냐? 일본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미 이제 유럽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높죠. 그리고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주가 지수가 50% 폭락했죠. 예. 이탈리아나 스페인 잘 생각해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태리나 메이드 인 스페인이 뭐가 없냐면 제조업이 없습니다. 예, 제조업이 없고 얘네들 서비스업 위주예요. 뭐 자라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람보르기니 뭐 이 정도도 만드는데 뭐 그런 것들 빼고는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제조업들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관광업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죽어나죠. 그래서 원래 제조업이 없는 데다가 관광 패션 같은 걸로 먹고 사는데 코로나가 이제 직격탄 맞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스페인하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재개해야 된다. 락다운 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세계를 상대로 락다운도 아니고 그냥 유럽 상대로 락다운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름철에 안 풀면 여기서 이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영국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취업률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문에 좀 힘들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맞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유학 가기는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하기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크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청년 세대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해외로 이제 자격증 따러 나간 애들이 있었어요. 예,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필리핀 가서 의사 딴다는 애들 하나고, 하나는 중국 가서 한의사 딴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둘 다 뭐 이상한 애들로 이제 봤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 진짜 의사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막힌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의사 딴 사람들 한국 와서 이제 의사하고 있습니다. 예, 틈새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한국에서 의사를 따기 힘든 게 이제는 뭐 90년대 이후는 법으로 막았기 때문인데 필리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이제 개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한국도 그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의사 시험을 이제 막았기 때문이고 그 전에 맡기기 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의사 따서 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보가 빠른 예고요. 예,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국의 한의사. 예, 그러니까 중국의 한의사 따면 한국 가서 한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중의사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얘네들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라는 거죠. 예, 한국 와서 시험도 못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진로가 좀 웃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와서 시험도 못 보는 중의사를 왜 따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중의사를 따면 한의사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와서 이제 약제상을 하는 거예요. 약제상. 어차피 한의사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양방하고 한방을 이제 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중국은 의학治療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불신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약제상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의대 졸업하고 거기 또 인맥이 많잖아요. 또 이제 그 거기 중국 가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또 그 중국말도 잘할 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의사라든가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인맥이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쪽 거치면서 그리고 또 국민 소득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이제 수입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야. 한국에서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준비를 하고 뭐 한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더 이상 이제 시험에서 이제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스펙 쌓는 것도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자살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한국은 현재 청년들이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예. 그래서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경력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보면 뭐 베트남 공장 같은데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뭐 코스가 뭐 한 뭐 몇 달 코스인데 거기 밟으면 그러면 이제 베트남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그 여러 거 하게 된다는 났죠. 거기 가서 뭐 그 해외 나가가지고 뭐 일단은 뭐 그쪽 학교를 졸업하는 게 낫죠. 아예 뭐 신입학 자체를 그쪽으로 하고 일본을 쌓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회사를 다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급장이 얼마입니까? 40대 중반이면 잘립니다. 이거 문이과 공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고 해외에서 취업을 한 사람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다 뭐 이런 애들도 일단은 이제 언어가 유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쪽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꼭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중국 공장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나이 친구들 이제 대부분이 다 은퇴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되는데요.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뭐 25개 대학 로스쿨의 입학 정원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로스쿨은 이제 스카이 아니면 시험 보는 게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면접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도 뭐 뉴욕주나 아니면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말고 그 뭐 일리노이나 시골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변호사를 딸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따서 뭐 하냐? 뭐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제기구 같은 데도 이제 대부분 이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런 데서 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 이제 코스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 되면 그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제 국제기구 뭐 그런 데 꽂아주긴 하죠. 국제기구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 월급을 한국에서 대주면서 뭐 그렇게 국제기구에다가 이제 직원 하나 심어놓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채 같은 것들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자격증 뭐 미국 변호사나 이런 것 갖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법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약대, 의대 졸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아놔서 이런 경우가 틈새가 있긴 해요. 예, 근데 한국에도 꼭 약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 뭐 약사 선생 못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취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뭐가 됩니까? 예, 의대생이 자소서에 이제 쓰는 게 있죠. 예, 그 되고 싶어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죠. 예. 한국에서만 꼭 이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은 넓다라는 거죠. 예. 세상은 넓고 이제 단지 한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힘들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부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입시에 실패하고 그냥 공시족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외를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 공황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 떴으니까 8월 12일 날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공황 끝이다 라는 거죠.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나스닥 폭락은 로빈후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